2021년 시즌 최고의 경기를 선물해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끝나고 이제 팀들은 모터스포츠의 탄생지인 프랑스로 떠난다. 벤츠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포인트 없이 경기를 끝내면서 레드불은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에서 26점이나 앞서갔다. 특히나 리스타트 때 턴 1에서 해밀턴이 타이어를 락업을 하면서 페레즈, 배틀, 게슬리라는 깜짝 포디움을 선물해줬다. 그럼 일단 프랑스 그랑프리가 열릴 폴 리카르 서킷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폴 리카르 서킷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라카스탈렛 지방에 위치되어 있다. 서킷은 주류 회사 회장이었던 폴 리카르에 의해 계획되었다. 폴 리카르는 항상 자신의 음료 브랜드인 리카르를 스포츠, 특히나 모터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해 광고해온 만큼 자신의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서킷을 만든 것이다. 서킷의 건축 기간은 단 10개월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도에 완성되었고, 첫 F1 경기는 1971년에 시작해 대략 14년간 이어졌다. 1971년도 개막전에서는 F1 레전드인 제키 스튜어트가 우승을 차지했었다. 당시 드라이버들은 트랙의 쉬운 난이도 때문에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다른 트랙들에 비해 런오프 에리어가 훨씬 큰 것에 대해서는 호평을 했었다. 런업 에리어가 컸던 만큼 고속으로 장벽에 부딪힐 확률이 내려갔고, 이로 인해 큰 사고가 없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서킷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86년도에 일레오 데 앙겔리스가 폴 리카르 서킷에서 F1 테스팅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자 1990년도부터 프랑스 그랑프리를 느브레 마기크루 서킷에서 열기로 결정이 났고, 결국 더 이상 폴 리카르 서킷에서 프랑스 그랑프리를 개최하지 않았다. F1 경기가 더 이상 열리지 않자 다른 모터스포츠 대회들도 조금씩 빠져나갔다. 거의 모든 모터스포츠 경기들이 없어지자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져 1999년 폴 리카르 서킷 주인들은 서킷을 전 F1 사장인 버니 에클스톤에게 팔아버린다. 에클스톤은 트랙 구매 후 곧바로 트랙을 부활시킬 준비를 한다. 일단 트랙을 경기용이 아닌 테스트 트랙으로 바꿔버린다. 심지어 명칭을 폴 리카르 서킷에서 폴 리카르 테스트 트랙으로 바꿔버린다. 트랙이 기본적으로 낮은 속도로 진입하는 코너부터 고속 코너까지 있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을 테스팅하기 좋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날씨가 거의 1년 안에 화창해 불규칙한 날씨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트랙이 지어진 지 대략 20년이 흐른 만큼 에클스톤은 조금 낡아가는 시설들을 공략했다. 일단 섹터2에 위치한 미스트랄 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여러가지 쉬케인을 추가하여 트랙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런오프 에리아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자갈밭을 그립감이 많은 아스팔트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해 보았다. 폴 리카르 서킷에서는 런오프 에리아가 파란색과 빨간색 선으로 그어져 있다. 파란색 선 구간은 그립감이 약하게 있는 곳이고, 빨간색 선 구간은 그립감이 최고치를 찍는 곳으로 장벽에서 가까워질수록 줄들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처럼 장벽과 가까워질수록 그립감이 점점 올라가면서 선수들이 고속으로 런업 에리어를 들어갈 경우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차량을 조정하는 것도 쉬워져 사고를 피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런업 에리어가 폴 리카르 서킷의 특징인 만큼 이를 블루라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장벽 또한 요즘 거의 모든 F1 서킷에서 존재하는 텍 프로 베리어를 먼저 설치했는데, 이 기술 또한 폴 리카르 서킷에서 안정성을 증명해내어 다른 F1 서킷에서의 도입을 도와주었다. 또 테스트 트랙이었던 만큼 비가 왔을 때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고성능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도입해 화창한 날씨에도 젖은 트랙에서 테스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러한 트랙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2009년 FIA의 레이싱 서킷 허가를 다시금 받게 되고, 트랙 주인들은 트랙 이름을 폴 리카르 서킷으로 복귀시키고 또다시 레이싱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다. 결국 2018년 F1 캘린더에서 자리를 확정을 지었고, 2018년, 19년에 레이스를 개최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레이스가 취소되었고, 2021년 2년 만에 F1이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다. 프랑스 그랑프리가 개최될 폴 리카르 서킷은 총 5.8km로 총 경기 랩수는 53개이며 경기 시간은 대략 90분으로 예상된다. 폴 리카르 서킷은 또한 바쿠와 바르셀로나와 같이 드랩과 다운포스가 둘 다 같은 비중의 중요성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섹터 1에서는 다운포스가 중심이다. 특히나 오버테이킹이 가장 편한 구간인 미스트랄 스트레이트가 바로 턴 6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오버테이킹을 시도할 경우 턴 4와 5에서 완벽하게 에이펙스를 찍지 않는다면 오버테이킹이 힘들 수도 있다. 섹터 2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스트레이트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테이킹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폴 리카르 서킷에서 미스트랄 스트레이트 또한 바쿠의 마지막 스트레이트와 같이 1.8km가 넘었으나 안정상 문제로 현재 턴 8과 9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섹터 2에는 F1 공식 서킷 트랙 외에 여러 개의 시케인이 있는 만큼 드라이버들은 잘못된 코너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섹터 3은 트랙에서 가장 다운포스가 중요한 구간이다. 현대 F1 차량들은 다운포스가 워낙 좋아 턴 10을 무시하고 턴 9부터 11까지 풀 악셀을 밟고 온다. 여기서 턴 11로 들어갈 때 300 이상으로 달리던 차량들은 170km로 속도를 낮추면서 드라이버들은 최대 5 G포스의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턴 11은 헤어핀 커브이긴 하지만 약간 편저같이 생겼다고 해서 편저 커브라고 하기도 한다. 턴 12와 14까지 중속도로 들어가는 시케인이 2개 정도 있고 마지막 턴인 턴 15는 아주 날카로워 핏 스트레이트로 나올 때 속도가 워낙 느려 사실상 DRS 존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버테이킹이 아주 어렵다. 일단 두 번째 DRS 존에서는 오버테이킹이 어려워 보이고 결국 이를 이용해 간격을 좁히고 섹터 2에서 턴 6를 잘만 진입하면 미스트랄 스트레이트에 위치한 첫 번째 DRS 존에서 오버테이킹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인다. 예선 때는 가장 중요한 턴들은 섹터 1에서 턴 4와 5. 두 개의 턴만 잘 통과한다면 턴 6에서부터 바로 스트레이트 구간 입성이기 때문에 랩 타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섹터 3의 턴 11 또한 워낙 속도 절감이 큰 만큼 브레이킹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속도를 갖고 턴 11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폴 리카르 서킷이 워낙 바쿠와 바르셀로나와 비슷해서 또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둘 다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결국 당일 드라이버의 컨디션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폴 리카르 서킷에서의 스트레이트가 바쿠보다 훨씬 작은 것을 감안한다면 바르셀로나와 조금 더 비슷하다. 바르셀로나의 결과에 빗대어 예상을 하자면 해밀턴, 베스타펜, 보타스이긴 하지만 당시 페레즈가 탑4에 없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페레즈가 3위 또는 4위만 있었어도 해밀턴의 투스트랍 전략을 막을 수 있었다. 페레즈가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점점 레드불 차량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만약 프랑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베스타펜에게 우승을 쥐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바르셀로나처럼 6, 7위에 계속 머물다면 해밀턴의 우승이 거의 확실하다. 프랑스 그랑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결과 또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